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쉬운 팟캐스트, 쉬운 팟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많은 구독자님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소식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구독자님 입장에서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은 정보만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나는 얼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그리고 어디서 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이 질문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건 정부가 뭐랄까 지금 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구독자님들 가계부담 있잖아요. 그걸 좀 줄여주려고 지급하는 일종의 소비 지원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현금이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 장소에서 써야 하는 그런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소비 쿠폰 같은 거군요. 네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혹시 미성년자 구독자님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보호자 통해서 신청하고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1인당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기준은 넘지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이런 과구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0만 원, 40만 원. 그럼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마 가장 많으실 텐데요. 전체 소득 하위 90%에 해당되는 일반 국민 구독자님들, 이분들은 1인당 25만 원, 25만 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인당 15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소득 구간별로 50, 40, 25, 15만 원 이렇게 네 단계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 지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북 봉화군이라든지 인천 옹진군 같은 이런 89개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시는 구독자님께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분이다. 이러면 최대 5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100만 원, 25만 원 곱하기 4명,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면 최대 208만 원, 52만 원 곱하기 4명. 와,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게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걸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 이런 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 확정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서 일부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기준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 이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거죠? 이건 구독자님께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평소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로 충전받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지역 사랑상품권, 종이나 카드 형태 다 괜찮고요. 또는 아예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며칠 안 걸려서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신청이 좀 빠르겠네요. 자, 그럼 사용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언제까지 써야 하고 또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사용 기한은요, 지급받은 날로부터 한 4개월 정도 그 안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기간 지나면 남은 돈은 그냥 없어져요. 소멸되니까 꼭 기한 안에 쓰셔야 합니다. 4개월이군요. 네. 사용처는요?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썼던 지역 사랑상품권이랑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이제 동네 마트나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같은 그런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게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최종적인 사용처 목록은 정보 발표 나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 시기,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 계획상으로는 6월 말쯤에요. 관련 예산안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걸 줄여서 추경안이라고 부르죠. 이 추경안을 국회에 내고 이게 7월 초에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 기준 확인하고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일부 대상자분들은 지급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개인별로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들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정부나 또 지자체 공고통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 사용처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원금이 구독자님 살림살이에도 그렇고 또 우리 동네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받게 되시면 이걸로 우리 동네 상권 살리는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 미리 한번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쉬운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